무슨 안 바꿨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가볍게 먼저 이 화면을 좀 참고하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나름 제가 단체방에도 띄웠는데 왜 제가 띄웠냐,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공무원 보수 인상하라. 분당 경찰서 직장 협의회 돼 있어요. 뭔 얘기냐? 직장 협의회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하라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수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수. 본인들은 실직하고 이게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정도로 그럼 이게 순수하게 본래 볼 수가 없고 과거의 우익 정권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공무원 쪽에 지금 직장협의회 내지는 노조가 전부 다 설립 잠식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이 조직에 전부 다 딥스들이 직간접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다. 이게 현주소입니다. 종교적으로 그렇죠. 인도총회에 의해서 공무원 조직까지 전부 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심각한,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심각성 차원에서 제가 참고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강원도 부성대 도로와 철길을 가까운데 새 도로와 철길을 폐쇄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대학을 규정한 철저의 요구에 따라 규정한 조치라고 규정에 따른 한정적인 조치라고 하는 지난 7과 헌법을 규정했다. 국민회의에서 헌법을 규정했으나 영토 조항표 철가나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정원의 적대적 국가로 대원이 진행과로 가능한 치사함이 진행됐을 가능성은 이번 폭파 조치가 북한은 이미 부정과 영향을 확정이 않았다. 부정과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연정하고 남북의 연결하고가 주장했습니다. 남북과 남북 작경을 무쇠화하기 위한 남북 주경을 무쇠화할 것이 아니고 개최를 소치할 것이라 여러분 북한의 이번 조치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댓글로 의견을 나누는 남북 단절 공식화. 이게 북한이 좀 이중으로 들렸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시간 관계상 대략 여기 핵심 요지는 지난번에 제가 준비해서 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오버되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을 했고 모두 제 말로서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개헌이라는 얘기 나오죠. 네. 북한은 이미 개헌이 됐습니다. 어느 쪽으로 개헌이 됐는지는 이제 곧 밝혀지겠죠. 와이엇 얼라이언스로 편입됐다라는 쪽으로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도 이미 인텔에 제가 필요하면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믿으신 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반복 질시했고 그랬었는데 북한에서 남조선 하다가 미 제국주의자 하다가 그 얘기를 딱 멈추고 남조선을 칭해서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죽이 되든 북한에서는 남한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신경 안 쓰겠다. 니들은 니들이 잘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겠다. 이게 북한의 스탠스예요. 여기에 이번에 8.15 독트린 평양에 드론 서해안 모 섬에서 드론 띄워서 북한 평양에다가 유인물을 갖다가 뿌리고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진했던 그 드론을 하고 동일한 걸로 띄우고 그래서 우린 맨 처음에 부정을 했지만 나중에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쪽으로 일부 후퇴했고 왜? 양심에 찔리겠죠? 나중에 가서 들통나면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지금 북침에 대한 부분 있으면 철도 60m 잘라버리고 니들 만약에 헛짓거리 하면 바로 핵으로 때려버리겠다라고 했고 어제 그저께 북한에서 핵실험 ICBM 한 거 아시죠? 수평 거리는 1000m 날라갔지만 1000km 날라갔지만 지상으로는 7000km를 날라갔어요.
그걸 펴면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미국까지 전부 다 미국 어디든 간에 전역까지 전부 다 때릴 수 있다. 러시아에서 ICBM 더구나 SLBM까지 날렸어요. 이게 뭐냐? 어디를 겨냥한 것 같아요? 미국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딥스테이트를 겨냥한 거야. 미국 주식회사 이 딥스들을 겨냥한 겁니다. ICBM? 나만 겨냥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ICBM 하면 나만 겨냥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어 가려고 그러면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날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 막말로 속된 말로 400m, 400km 날아가는 걸로 때리면 되는데 200-300km 날아가는 거 때리면 되는데 장사정포로 때리면 되는데 무슨 놈의 그 ICBM을 쏩니까? 남한을 때리는데 대기권 바깥에 갔다가 모터로 그런 어려운 짓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ICBM은 원거리다라는 거예요. 원거리. 북한에서 막말로 대한민국을 때리려고 그러면 원거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거리가 필요합니다. 400-500km가 적정이에요. 400km 이외의 거가.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비 경제 상태지만 계속해서 국제 뉴스의 행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매체가 일제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군 보여드리는 겁니다. 리투아니아 매체 LRT 여기에 계시는 애국님은 이 상관없어요. 매체는 그런데 리투아니아인지요 유튜브를 통해서 럼블을 통해서 보시는 애국님들이 깨어나요. 따르면 우크라이나군과 MSN 부분은 절대 안 됩니다. 충돌은 10월 25일 쿠르스크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NGO 명칭 블루 옐로우에서 알 수 있듯이 골수 친우크라이나입니다. 요나스 오만은 몇 주 전 북한군이 러시아로 갈 준비를 하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귀뜸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1,500명이었고 그 다음에는 11,000명에서 12,000명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기가 아는 한 그 숫자는 88,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의 가시적 조우는 10월 25일 발생했는데 자신이 아는 한 북한군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생존한 북한군은 부랴테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군이 한 명 빼고 전멸했다는 건데 부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한 유튜버는 어디 북한군 유튜브인지 잘 아시죠? 대포갑됐다. 이런데 우리 국민들은 다 빠져있어요. 유튜브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썸네일을 내걸고 떠들었습니다. SBS는 특수부대라더니 첫 교전에서 한 명 빼고 전원 사망이란 썸네일로 방송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 당국은 아직 교전 관련 공식 확인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블루 옐로우란 NGO의 일방 주장입니다. 확인된 팩트가 전혀 아닙니다. 요나스 오만의 블루 옐로우는 마이단 쿠데타가 발생한 2014년부터 키예프군을 돕고 있습니다. 요나스 오만은 LRT에서 북한이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6개월 전 북한군은 벨라루스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도네츠크에 그들이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보원부터 러시아가 요새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엔지니어까지 소수가 머물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몇 달 전 첫 번째 북한군이 자기네가 기부한 드론에 의해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군이 대포밥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대나 대대 수준에서 병행으로 또는 별도로 러시아군에 통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들은 바에 따르면 러시아 지휘관들은 조선어를 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군은 박격포 정도는 보유하지만 포병은 없으며 러시아 무기를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한 유튜버는
러시아 어딘지 군도 아시죠? 우크라이나 군도 이렇게 한국어 변모됐습니다. 한국어 열공 빌어먹을 하나도 모르겠다. 러시아 BC 간염 환자 부대 출동이라고 전했습니다. 간염 환자 부대가 뭔지 코믹합니다. 로우 분쟁은 확실한 끝물이고 러시아 승리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런 마당에 러시아가 의사소통도 안 되는 북한군을 끌어들여 전선에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토와 집단 서방에 빌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이 유포하고 일부 서방 매체 그리고 한국 매체들이 떠들었던 북한군 관련 뉴스 가운데 결정적인 사진이나 영상 증거가 있는 것은 전무합니다. 이제 로우존의 향방을 가를 미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군 파병의 결정적 증거가 나오고 미 대선 결과를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은데 왜 이리 서두르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자부심은 가질 수 있어도 살상 무기 지원을 언급하는 것은 좀 생뚱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국이 살상 무기를 지원하면 러시아, 북한에 지옥이 닥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실은 현재로서는 포탄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면서 무기 지원이 논의된다 해도 1차적으로 방어 무기 지원을 논의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국회 동의 없이 국군을 파병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 파견을 하면 국방장관 탄핵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TV조선은 북한군 파병보다 참관단이 문제냐면서 비판조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 파병이 확인이 된 팩트인지 따져보는 게 먼저입니다. 야당이 정쟁으로 몰고 간다고만 비판할 일은 아닙니다. 참관단을 보내는데 북한군이 끝내 안 나타날 경우 대책은 있는지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남의 나라 전쟁에 그것도 다 끝나가는 전쟁에 지는 편에 서면 국가 전체가 위태롭습니다. 저는 문재인 때 적폐로 몰려 MBC에서 해고당한 사람입니다. 제가 민주당을 두둔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국내 현안이 산잡한 상황에서 극단적인 외교 안보로 국민을 우려하게 만드는 윤석열 정권 노망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안녕하십니까, 박성우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 정지 상태지만 계속해서 박상우 유튜브를 제가 편드는 것이 아니라 11월 5일 대선 관련해서는 지금 표현하는 걸로 봐서는 박상우 유튜브도 딥스들이 벌리는 선거라는 것까지는 접근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렇지만 로우 사태 관련해서는 정확하고 기본적으로 딥스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잘라서 봤을 때 더불어공산당을 제가 편드는 것이 아니라 요 파샬로 보면 더불어공산당이 오히려 지금 현 불법 정권보다 나아요. 구태여 따지면. 그런데 걔들을 편들고자 하는 건 아니고 조금 전에 탕기국 시절에 집회 리더라고 했던 그 유튜브 알죠? 군사 전문가라고 최고로 얘기하는 구독자, 누적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고 2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모 대학교 겸임 교수가 되는 이 사람 유튜브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건대는 교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실을 국내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정확하게 팩트를 보고 딥스는 모르더라도 이야기하는 사람,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유튜브 있죠. 그런 데는 교화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이거는 돌아오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유튜브들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처단밖에 없어요. 속된 말로.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유튜브 구독자 많다고 이런 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럼블이라든가 유튜버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안 봐요. 왜? 구독자 없고
그 이름도 코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나라가 자기네 때문에 자기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줄도 몰라. 그리고 자기네들이 애국자래. 그러면 내일 모레 EBS가 터진 후에 세상이 바뀐 후에 과연 어떻게 되겠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거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상우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매월 얼마 안 되는 거이긴 하지만 후원도 하고 그러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거를 떠나서 이런 데를 많이 전파하고 스타디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많이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작은 애국이라고 볼 수 있죠. 아까 그 김병주 그 사람 공탄주. 잠시만. 잠시 이 정도면 이건 정말 국내 최정상 스키 하이킹 코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로르입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서울에 필요에 따라서 신축시가 쌓일 수도 많았다면서요. 있습니다. 이거 뭔가요? 이제서야 속속 기르기사들의 구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보십시오. 서울 국평 19억이 미분양 났다. 자, 언제부턴가 이 서울 국평 19억, 20억이 이제 쇠뇌가 되어서 당연시되고 있는 것 같지만요. 보십시오. 이 서울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도 미분양 진즉부터 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 아무리 서울이어도 이 비역세권이나 가격이 터무니없으면 사람들이 안 사는 건 아니 못 사는 거죠. 외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이가 없는 겁니다. 아마 들으면 거기에 있던 나를 성공시켜줄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서 공개하세요. 충전입니다. 그 이벤트 기억나시잖아요?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자이, 강동구 그란츠 리버파크, 서울 서대문구 센트럴 아이파크 다 서울입니다. 그리고 사고를 쳤던 안 쳤던 RG라고 하는 그 브랜드들이죠. 자, 그렇게 이 서울 신축 물량 없어서 난리 나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안 사잖아요, 그죠? 19억이 웬 말입니까? 가당치도 않죠. 특히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자이 여기는 뭐 1호선 신이문역이랑 외대역 가까워서 무조건 사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미분양 터진 이 100여 가구는 여기서 멀리 떨어진 3단지 전부 몰려있죠. 여기서 멀고요. 이 중급 하강 코스인데 커뮤니티 시설도 1, 2단지 중심이라서 이 3단지 매물을 사야 될 이유가 희박합니다. 자,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것은 저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 분양가는 1, 2단지보다 더 높아요. 이게 무슨 되도 않는 근자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요. 건설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 100여 채가 남아있다면 19억씩만 잡아도 단순 계산할 때 1,900억 원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러면 결정을 내려야 할 겁니다. 팔릴 때까지 계속 들고 갈 거냐, 아니면 좀 낮춰서라도 완판을 시킬 거냐. 금액을 낮추면 보나마나 또 먼저 사서 입주한 사람들이 난리를 치겠죠. 우리도 깎아줘라. 이미 계획서 쓰고 돈 들어갔는데. 그럼 뭐 서울 이문동 이 아이파크에서 조촐한 싸움이 일어나겠죠. 아니면 2천억 금융비용 계속 물어가면서 버티든가요. 결국에는 언제가 됐건 이 무주택이신 분들은 좀 째려보시다가 길에 가격 조금 낮춰주면 생각해보고 아니면 말어. 뭐 대단히 메리트 있는 단지라고 1억 9천을 모를까 19억씩 주고 들어갈 이유가 글쎄요. 현명한 판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강조망 아파트도 사실 별 수 없습니다. 비싸면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죠. 강동구 그란츠 리버파크 이름에 이제 리버 이 한강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리버 들어가는 걸 치고 양심적인 찐 리버는 사실 별로 없는 게 진리죠. 어느 층은 보이고 또 어느 층은 안 보이고 보여도 쪼가리 한강뷰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거 비일비재합니다. 강동구 그란츠 리버파크 여기도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일부 동은 한강 조망권을 갖춰서 관심을 모았다고는 하지만서도요. 결국에는 지금 남은 이 미분양 물량은 잔잔발이 남았을 텐데 이 잔여 물량 안 털리는 건 뭐겠습니까? 장점은 별론데 더럽게 비싼 거죠. 뭐 별거 있겠습니까? 단지 평균 분양가가 5,299만 원. 인근에 있는 강동역 역세권 레미안 강동팰리스보다 확실히 비쌉니다. 잔금일이 내년 4월이라서 그것도 좀 빠듯하죠. 자, 그럼에도 이렇게 미분양 지금 버티기 들어가는 건 어차피 이 서울에 공급이 없어. 존버하면 비싸도 사게 되어 있어. 이 논리 아니겠나 싶은데 아닌 게 아니라 이 국내 최강의 하강 코스 상도 프로지오 끝아베뉴 여기가 1년 정도 버티다가 완판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요 저 여기 가봤는데 여러분 정말 이 경사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그 아파트를 감싸고 있는 이 인프라의 구조와 형태가 더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됩니다. 특히 이제 자차가 없거나 연로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시행사나 건설사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당신의 연로하신 부모님이라면 이런 데서 살게 하고 싶냐? 꼭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답해봐라. 선택권이 있다면 절대 안 살겠다 할 겁니다. 바닥에 뭐 염화칼슘 나오는 뭐 설비 설치했다고는 한들 사실 이제 한겨울에 눈 내리고 얼음 얼면요 아마 거기 더 이상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다녀온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아파트가 좋다고 해도요 그런 곳은 지, 양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채수가 없으니까 이 기금 돌려막기지 무슨 국채 발행 타령입니까? 이 수출까지 2개 분기 계속 연속 발라먹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향후에 이 정부 경기 대응은 뭐 불보듯 뻔합니다. 못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못할 수 있을까?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이 내피 같은 세금을 저런 자들한테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요 진짜 쌍욕받고 싶은데 참아야겠죠. 자, 이 외국환 평형기금이 뭐냐 하실 텐데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냥 환율 변동 대비해서 마련한 돈이고 그걸 마련하려고 정부가 발행하고 보증하는 채권을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줄여서 외평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환율 강화할 때 쓰려고 준비해둔 비상금이에요. 네, 요즘처럼 이제 환율 1,400원 뭐 돌파한다 불안할 때 쓰려고 있는 돈이란 얘기죠. 자, 그런 중요한 돈을요 그냥 뭐 세수 뻥크 빵꾸난데 땜빵용으로 넣겠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게 최대 6조,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 주택도시기금 3조, 국유재산관리기금 3천억. 쉽게 말해서 여러분 다 여러분의 세금입니다. 국가운영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요 나라 살림 스코어죠. 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기존의 91조에서 100조를 점핑합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예요. 잠깐의 미봉책, 잠깐의 땜빵일 뿐이고요. 엊그제 IMF 다시 안 온다 뭐 어쩐다 했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외환보유금 아닌 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갖다 펑펑 써대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외평기금 환율 급등락하거나 달러나 원화 사고 팔아서 이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있는 거 방금 말씀드렸죠. 그걸 갖다가 세수 뻥크는 데 쓰면요 환율 1,400원 뚫고 돈 없을 때 그럼 무슨 돈으로 방어를 한가요? 작년에도 이 56조 4천억의 세수 결손 생기니까 외평기금 20조 갖다 썼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걸 예의주시하고 있는 외국의 투자자들이 국가운영 겁나게 잘하네 박수치고 떠나요? 계속 여기 있을까요? 대한민국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이래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겠죠? 네. 정말 더 기가 막힌 잔머리는 이거죠. 이 청약통장 납입액을 배우다는 게 바로 이 주택도시기금인데 이걸 최대 3조 원을 끌어올려서 충당을 하기로 한 거. 이건 진짜 꼼수의 절정이라고 봅니다. 주택도시기금이 뭡니까? 주택사업자나 개인한테 이 분양주택 건설자금이랑 주택구입자금 지원하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려고 마련하는 그 기금이죠. 자, 이 돈을 갖다 또 세수 빵꾸난 데다 갖다 쓴다는 소리입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갔죠. 더 기가 찬 사실은요. 다음 달부터 이 공공분양 월 납입 인정액을 기존의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데다가 이 청약통장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하기로 해서 여유 재원은 충분하답니다. 와. 이거 사실인가요? 이게 국채 발행해서 국가 부채 안 늘리겠다고 내놓은 대안이랍니다. 결국 이건 조삼모사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이 공공분양 목표하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이 증액이 되는 10에서 25만 원으로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 USA가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은 모두 다 제재하고 규제하고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근데요, 주변을 보십시오. 둘러보시면 이 반도체와 관련되지 않은 제품이랑 어떤 인프라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건 뭐 소재, 부품, 장비, 이 소비자 전부 다 포함이고요. 중국이랑 어떤 딜을 해서 미국이 얼마나 큰 것을 얻어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미중 사이 끼어있는 한국에게는 정말 많은 6억 5천만 원 정도 대출 받았고 금리 한 3.5 정도 나왔습니다. 주택 구매 예정이신 분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건너뛰었고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두루루 최근 뭐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현직 은행의 지점장 밑에 팀장입니다. 딥스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국내 금융 관련해서 아주 정확하게 현직이고요. 그런 과감하게 금감원장, 한국은행장 직격포 날리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높게 평가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 부동산 오를 일 없습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제가 공부한 양으로는 공부한 결론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 외국인들이 팔고 삼성전자 지금 무너지는 거 알고 계시죠? 5만 원대에서 지금 턱걸이 하고 있어요. 5만 9천 원, 5만 8천 원, 5만 7천 원까지도 내려갔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요지는 정부에서 외평채라는 용어를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환율을 떠받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딥스들한테 속된 말로 부역하는 거죠. 예를 들면
브릭스 회의가 끝났지만 앞으로 달러는 추락하는 일밖에 없다니까요. 추락하는 일밖에 없어요. 이미 11월 1일부터 USTN이 통용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USTN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명 레인보우 화폐, 지금 현재 기존 일명 행정화폐 피안머니라고 하는 이 달러를 대체하는 화폐예요. 그 대신 뭐냐? 금을 기반으로 하는 본위주의 화폐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제가 충격적인 말씀 하나 드릴까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뭐 여기저기 수요 기관에 심의를 좀 맡고 있습니다만, 제가 엊그저께 갔어요. 어디 건설사라고 공개적인 거니까 이야기는 못 드려요.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기 현장에 아파트 799세대에 준공이 9월 26일 날 났어요. 그런데 준공 내주는 전제 조건 자체가 미흡한 이러이러한 부분을 마무리하는 조건이에요.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차 심의를 가서 확인해 줬는데, 거기에 이제 담당이, 제가 제 분야 쪽에 담당이 소장이 어디로 발령을 받았다고 해요. 그 모 건설사의 상무인데, 그런데 자기 분야로 발령을 안 받은 거예요. 토목 분야에 발령을 받은 거예요. 토목 분야의 소장으로. 이해가 좀 안 갔어요. 그럼 소장 팀장님은 어디로 발령 받았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만은 저희 내일모레 그만둡니다. 이 현장 끝나면.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까지 젊은데. 그랬더니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습니다. 55입니다. 55이 뭐 나이가 많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사실은요, 저희 회사 사장님 잘하시지 않습니까? 일 수주가 안 됩니다. 요즘에. 알죠?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USM에 아파트 뭐 올라가고 뭐 미분양이고, 미분양이 아니라 뭐 지금 부족하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뜬그런 답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80% 감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제가 말을 잘못 들은 줄 알고요. 다시 한번 되물었어요. 80% 감원합니다. 그 얘기는 엄연어만 유지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주소입니다. 이것이 현주소. 그것을 여태까지 떠받친 것을 누가 떠받칩니까? 속된 말로 기성세대들은 거기에 당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20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 왜? 엊그저께 보니까 몇 년 전까지만 봐도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거 봤단 말이야. 이게 거품이었었어요. 대한민국 경제의 거품이었었어요. 여기에 전부 다 사실은 깁스들하고 관련이 사실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종일관 말씀드린 것이, 정령 기업을 대한민국 구조상, 현주소상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그러면 외화를 걸어들이는 수출 기업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내수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거는 그건 미친 짓이다. 라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내가 100원에 산 거 내년이면 200원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미치겠어요. 삼성전자가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투자주에 23조 투자한 거, ASMR 도광장비 들어오는 거, 용인 이동 부지 확보한 거 공사 안 해요. 평택 장담동 공장, 2공장, 3공장 가동하고 있는 거, 삼성전자 지금 가동률 50%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매스컴 들으셨죠? 4호 라인, 5호 라인 하는 거? 그저께 제가 삼성전자 일일 최고로 근로자 수가 9만 명이었었고 지금 3만 명이라고 했더만,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봤더니만 2만 몇천 명이래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국내의 경제의 현주소다. 그래서 제가 애국님들께서는, 깨어나신 애국님들께서는 뭐 거기에 뭐 이 정도로 예비 지식을 드렸으면 깨어나고 안 깨어나고는 본인의 몫이고, EBS 계엄이 터지고 넷사라 짓사라 좋은 세상이 우리나라에 수혜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경제적으로 버티셔라. 긴축해서 버티셔라. 앞으로 부동산 오를 일은 없다. 대한민국 경제 지금 완전 딱 두 모자르듯이 딱 잘라졌어요. 신축 설계 자체가 완전 제로 상태입니다. 이게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현주소라
뭐 막말로 좋은 세상이 오는데 이미 미리 그 전에 죽었어. 그러면 뭐 방법 없잖아. 그건 뭐 의미가 없잖아. 버티셔야죠. 그 말씀 참고로 드리고요. 자제분들한테도 좀 공감을 하셨으면 전파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뒤에 자막 아직까지 봐야 되는구나.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해외적인 문제인데 1979년부터 피마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FAMA. 피마는 공식적으로 세계주의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들의 정부로 활동해왔다. 그러니까 이미 글로벌리스트들의 사실은 미국에서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한 것이 오래됐어요. 1979년부터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 가짜 조 바이든 정부 허수아비예요. 실제는 페마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방재청 같은 조직이에요. 그때 비교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해 났었을 때 이 재직들 엉뚱한 짓 했잖아요. 오히려 미국 시민들한테 자행을 하고 나쁜 짓 하고 그랬었잖아요. 사탄을 숭배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해서 지구의 인구 감소를 시키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게 페마의 역할이었었어요. 2024년 10월 13일 샌드맨 작전은 이미 발동이 되었다. 샌드맨 작전은 뭐 경제적인 문제 많이 알잖아요. 막말로 국채를 내다 던지고 뭐 달러를 폭락시키고 대에 따라서는 깁스의 자금을 말리는 그런 쪽에 법정화폐 미국 달러와 세계주의 그림자 정부를 파괴하기 위한 100개국에서 지금 조용하게 침묵 전쟁이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86개국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100개국이라고 요즘에 얘기합니다. 여기 뭐 할로우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할로윈데이 29일부터 그 기간은 11월 2일 어제 미국 기준으로 오늘인가요? 뭐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때까지 얘들은 아주 축제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사탄의 휴일 뭐 해서 이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용산 참사 사건에 관한 부분 자체가 2022 10월 29일 플러스 더하면 18, 6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666. 박근혜 대통령님 3,025억인가 한동훈이가 부영한 거 그것 또한 666이에요. 어린이 납치 강간 이게 사탄의 휴일이라는 거고 근거는 데이비드 윌콕이라는 사람이 쓴 내용을 제가 잠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24년 11월 2일 미 공화국 국회의사당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 후보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텍사스가 사실은 속된 말로 와이앳 쪽의 주예요. 제일 땅덩어리도 제일 크죠. 멕시코에서 분리된 주죠. 그래서 미국으로 편입이 됐는데 미국 연방으로 편입이 됐는데 여기가 금물 뒷받침으로 하는 통화로 전환된다. 11월 1일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30일 10월 30일 지나갔죠. 오늘이 2일이니까 지나갔지만 그날 수요일이었었는데 모든 것을 공개한다. 예를 들어서 이건 뭐 텔레그램 채널에 많이들 나와 있어. X 같은 데 많이 나와 있는데 많은 바이든이라고 여기는 뭐 번역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 명의 바이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바이든은 소아성애자다. 이미 죽었죠. 이미 처형됐어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 부통령일 때 죽었어요. 오바마는 게이다. 게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미셀은 남자다. 엘리트들은 아기의 피를 마신다. 아드레노클론. 다시 한번 뭐 전부 다 애국민들께서는 전부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지만 유튜브 내지는 럼블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EBS 개혁을 대비해서 예비 지식을 드리는 겁니다. 뭐 또 거부하고 안 듣는 분은 어쩔 수 없죠. 그거 어쩌겠어요.
아동 인신매매는 엘리트들이 선택한 마약이다라는 거예요. 뭐 보편적인 마약 많이 하잖아요. 얘들의 마약은 이거예요. 그래서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죽은 놈이 클라우스 슈바입니다. 간편하고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사용시킨 게 아니에요. 금단 현상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드레널 클럽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공급 못 받아갖고 죽은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인데 어떠겠습니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중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앱스타인 섬은 엘리트들의 봉사했다.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뭔 뜻인지 이해하시죠? 놀이터였었다라는 거죠. 환락. 미국은 USD의 나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늘상 우리는 전부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지만 미국 주식회사가 USA에 가면을 쓰고 153년 동안 근세만 따져도 153년 동안 전 세계를 미국 시민을 컨트롤해왔다. 대한민국도 거기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또 동맹이잖아. 거기에 핵심적인 게 혹자는 얘기합니다. 국내 국정감사에 우리나라 국정감사에도 오픈돼 있어요. 이거 보시려고 그러면 전라남도 광주에서 열심히 애국활동 피켓 1인 시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남흥수님이라고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 나와요.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는데 그분 말 근거까지 딱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에 CRA가 30만인가 36만 36만 명인가 통제하고 있다.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대단하네요, 진짜. 국경을 넘어 오는 이민자들은 모든 사람을 공격할 전투 연령의 남성들이다. 뭔 얘기냐면 불법 이민자들 전부 다 블랙캣 쪽에 용병 역할을 할 놈들이다라는 거예요. 2천만 넘어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 전부 다 독이다라는 거예요. 왜? 딥스들이 인류를 말살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GMO, 캠트레일, 불소치약, 염소 소독약, 코비드 백신은 세계 인구 감소를 위한 것이었다. 선거는 도난당했다. 뭐 우리나라나 미국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힐러리는 존 F 케네디 주니어를 암살했다. 그렇지만 1999년도 38세로 지금 존 F 케네디 주니어 살아있다. 곧 등장할 겁니다. EBS 때 등장할 거다라는 거죠. 우편투표는 선거를 훔치는 데 사용되었다. 우리나라 사전투표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우편투표. 그게 옛날에 전신 구태 따지면 부재자 투표였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부재자 투표했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전부 다 아시잖아요. 저도 부재자 투표했었어요. 그때는 그거 순수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부재자 투표를 말도 안 되고 사전 투표로 전부 다 둔갑을 하고 이게 뭐냐?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획책 딥스들이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부역을 하고 전부 다 우리나라에 부정선거를 도입하고 사전투표제를 도입하고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놈들이 전부 다 목숨이 10개라도 부지할 수가 없어요. 사실 헌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국민의 주권을 장난쳤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는 사형이에요. 사형감입니다. 부정선거는 사형. 그래서 이기붕 부통령 때 부정선거를 한 내무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형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기붕 아들이 전부 다 자기 아버지 전부 다 식구들 다 권총으로 육사 출신으로서 다 쏴 죽였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죽었잖아요. 지금도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법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총살 당할 놈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아니 뭐 지나갔는데 뭐 그런 거 따져. 암은 정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발생이 되었다. 암이 원래 이래 많지 않았다라는 거야. 인류를 말살하기 위해서 왜? 빅파마들 얘들이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놀이객감이에요. 놀이객감. 암 수술 잘라낸다고 해서 그게 원초적으로 해결됩니까? 영양소로서 변이 세포들이 원초적으로 자라지 못하게끔 해야 되지. 잘라낸다고 해결된 거예요? 이거 상식의 문제라는 거죠.
10월 30일 적이 집에 침입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이 완전히 침투했지만 단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인류를 서서히 중독시키는데 수십억 달러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깨어나길 바라지 않나요? 않아요? 그들은 당신이 영원히 시스템 노예가 되길 원합니다. 치약의 불소. 물속의 염소 소독 많이 하잖아요. 데오도란트의 알루미늄. 이거 캠트레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캠트레일 엄청나게 뿌리잖아요. 그거 얼마나 안 좋겠어요. 청소 세탁물의 발암물질, 좋아하는 음식에 들어있는 중독성 있는 만성적인 치명적인 GMO 식품들, 무의식적으로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프로그래밍하는 TV 프로그램. 이 딥스의 커다란 전략이 뭐냐면 스포츠, 야구, 축구 이런 거 많이 보게 합니다. 그리고 TV 드라마 많이 보게 합니다. 거기에 몽창 빠져갖고 막말로 그게 행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딥스의 완전 동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깨야 된다. 그러니까 바보 삼자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린 그런데 거기에 완전 중독처럼 돼 있어요. 특히나 젊은 애들. 게임 얼마나 좋아합니까? 먹방 얼마나 좋아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지는 거야. 단순해지는 거야.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상관없어요. 거기에 힘이 낙락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EBS의 다큐멘터리가 나왔다. 저거는 정말 좀 신기하고 내가 공부해야 될 좀 관심 있어. 이런 거는 얼마든지 봐도 되겠죠. 목적을 가려서. 근데 자기 자신이 바보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미디어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딥스의 프레임입니다. 전 세계를 향한 프레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공기 중에 뿌려지는 화학물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캠트레일, 비행기 엄청나게 쌕쌕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뒤에 나오잖아요. 연기처럼. 그게 그런데 쫙 퍼지는 것은 캠트레일이라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공항의 10개소가 적자 운영인데 11개를 더 건설한대요. 고추값 앞으로 한 100배, 1000배 뛸 거예요. 왜? 공항 활주로에다가 고추 말려요. 그러니까 그 고추는 얼마나 비싸게 팔아야지 코스트가 적자가 아니겠어요. 10,000배, 100,000배 받아야 되겠죠? 참 우리나라 참 고추 참 고급스러운 데다 말려요. 그죠? 이것도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NCSWIC Nothing can top what is coming.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아도 안 막힌다라는 얘기예요. 파이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지금 이게 EBS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11월 5일이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고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온다라는 거예요. 혹자는 모든 관공서의 수뇌부들 며칠 전에 벌써 일주일 내에 전부 다 사임해라 라고 얘기했고 또 나머지 하부 조직들은 11월 며칠이야? 언제까지 전부 다 사임하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와이엇 군부에서 방향입니다. 미 주류 언론이 트럼프 쪽으로 선회 시작했다고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얘들도 이제 살 길 찾아야 되잖아요. 대세의 판 자체가 이미 기울어졌어. 괜히 마이웨이에다가 완전 골로 갈 수 있잖아. 목숨이라도 구제해야 되잖아. 그럼 줄 서야 되지. 이게 변화라는 거죠. 여기에 충격적인 말씀 제가 드릴게요. 아까 어떤 분 오셔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나서 한국의 F-16 여기 우리 직원이 또 오타를 내가 수정해놨는데 F-16입니다. F-16 전폭기의 특징은 뭐냐?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느 시점까지 제가 알고는 기억은 32대인가 있어요. 그런데 F-16 조종사를 우크라이나에다가 지금 16명을 파견했어요. 아시죠? F-16 이게 왜 중요하냐? F-16에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갈 대로 간 거예요. 갈 대로 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 엊그저께 뼈다귀 씹어먹는 소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시종일관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전쟁이다. 미친 거 아니야? 미쳤어. 5천만 국민을 완전 사지로. 그래서 행정의 수반의 스탠스가 정체성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 파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EBS 계엄이 먼저냐? 세계 EBS 계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핵 공격을 하는 것이 먼저냐? 이미 출발했다. 또 이란 이스라엘에 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슬이 우리나라 지금 급부상하고 있어요. 급부상하고 있어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선에 대한 날조 보도, 아까도 여기도 이해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파병한 거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부 다 이미 각인이 돼서 그렇게 쇠뇌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쇠뇌된 거 빼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더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딥사업 같은 사람들이, 눈도 코도 없는 사람들이 저 외치는데 저거 믿어야 돼? 쟤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금 대체적인 스탠스인 것 같아요. 북한 지금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파병한 적 없어요. 파병했으면 또 어때? 그걸 왜 우리가 관여를 해? 우린 우크라이나 편이니까. 국민들하고 의견하고는 상관없이. 아까 여기에 박상우 기자도 얘기했잖아요. 이미 패전하는 국가에 같이 손잡고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건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어떻게 할 건데? 썩은 동아줄 잡고 어떻게 할 건데? 국민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북한 러시아 파병설에 대한 날조 보도에 관한 부분은 10월 29일 여기는 계시진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존경하고 잘 아는 분이에요. 용인 수지에서 블로그에서는 빠삐용이라는 블로그로서 최근에 상세하게 올렸어요. 오늘 올린 거 제외하고 그 전에 아주 상세하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간 내셔서 더 공부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참조하시면 되고, 행정명령 13818에 의해서 70만 기소자들은 재산 몰수 사항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재산 몰수 사항이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넷세라 짓세라 세상에 수혜 국가들한테는 돌려준다는 거예요. 돌려준다. 유해 소득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락펠러가 됐던 로스차일드가 됐던 뭐 블랙락이 됐던 얘들 재산 전부 다 몰수해서 전부 다 전 세계 인류한테 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법으로 갈취당한 세금도 별도입니다. UBI소도 별도입니다. 그래서 세 개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오래전에 세 개를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려는 거 모르겠는데 뒤에 불을 좀 켜주시겠습니까? 지금 자막에 관한 부분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7일간의 암흑 전쟁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13일 했다가 12일 했다가 7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하튼 어찌됐든 간에 그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5일이 중간이 될 수도 있고 후가 될 수도 있고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뭐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하튼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상대가 있으니까 일방적인 게임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게임은 아니에요. 워낙에 큰 세력하고 싸우기 때문에. EBS 계엄의 범위는 전번에 제가 86개국이라고 말씀을 86개국인 것 같다. 그런데 지금 100개국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참고로 드리고, 12월 17일 ICJ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형사재판소가 아니에요. 형사재판소는 ICC고 12월 1일까지 정부 하위 조직까지, 정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일주일에 전부 다 사임하라는 거는 상부 조직이고 하부 조직까지 12월 1일까지 전부 다 사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스에 줄 섰던 조직들, 부역했던 것들 스스로 알아서 사임하라고. 그러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뭐 이런 의미 아닐까요?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세 차이들. 근데 상위 조직은 11월 5일 전까지 전부 다 사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5일 선거에 관한 부분은 선거가 만약에 치러진다 그러면 이 또한 선거에서는 9.11 스타일의 전국적인 사이버 공격이 예상이 될 것이다. 딥스에 비해서. 목적은 뭐냐? 부정선거. 지금 부정선거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진지게. 그 부정선거는 진지게 해서 엄청나게 투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선거 인수를 오버하는 촌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트럼프의 전략 같아요. 그래서 사전선거를 독려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11월 2일 뭐 미국 기준으로는 내일이 되겠죠. 2시간 정도 차이 나니까 전 세계 체포가 완료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여기 조금 실감은 가진 않습니다. 미국 내는 오늘 기준으로 전부 다 체포가 완료됐다. 전번에 라나 회장 방송에서는 15,000명 남았다. 13,000명인가 15,000명이 남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미국 기준으로. USDA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1일부터 이미 게시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무너지는 그 지금 한국 경제에 관한 부분은 대기업 전부 다 할 것 없이 모든 상장 기업을 포함해서 인류 잘 나간다는 기업들이 전부 다 40% 이상 매달 도래하는 이자를 못 냅니다. 대한민국 어려워요. 무너지는 게 제가 외람되지만 제 눈에는 보여요. 그리고 대한민국 부채 말할 수 없어요.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폭자는 뭐 7천조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7,500조 내지 8,000조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1,몇백조 브루루인가 어디에서 얘기했던 1,95조인가 얘기한 것은 순수하게 입법, 사법, 행정의 정부 조직만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만 그런 거예요. 국영기업체 포함 안 된 겁니다. 지자체 포함 안 된 겁니다. 정부 재투자기관 포함 안 된 겁니다. 재정지원기관, 출연기관 포함 안 된 겁니다. 기업은 당연히 포함 안 되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좀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해야 될 일은 EBS 계엄이 터지기 전까지 주변에 SNS를 통하던 직접이 됐던 직간접적으로 여하튼 깨어나지 않은 국민들을 깨워야 된다. 한 분한테 너무 시간 많이 할애할 필요 없다. 왜? 깨워야 될 세상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깨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패스하세요. 기회는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가서 한강물로 뛰어가든 그거는 그분 몫이에요. 어쩌겠어요. 충격을 받고 쓰러지든 그건 어쩌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그리고 EBS가 터지고 나서 속된 말로 광화문 광장에 모이지 말라고 해도 벌떼처럼 모인다. 그때 그 집회를 어찌됐든 간에 우리 딥스를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끌어 나갈 사람 없어요. 딥스를 모르는 사람이 뭘 이끌어 나가요? 딥스를 모르는 사람이 막말로 70만 명 기소 중에 속된 말로 7,000명이다. 치자 1% 대한민국에 해당이 됐다. 1차 정리 대상이 7,000명 체포됐어. 나머지 제가 늘상 말씀드렸습니다만 7, 8만 명 중에 8만 명이라고 치면 7만 3천 명 남잖아. 7만 3천 명 딥스를 아시는 분이 어찌됐든 간에 정리를 해야 돼.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그럼 딥스를 모르는 사람이 딥스를 정리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뭘로 정리를 해요? 무슨 일로? 그건 나중에 토론에서요. 그 조직을 새롭게 구성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저런 또 딥스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알고 계시니까 제가 한편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진지기부터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만 막말로 니들이 피를 흘리고 니들이 고생을 하고 밥상은 니들 차려놔. 야 밥상 차리라고 수고했어.
너는 물러서고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밥 먹을 거야. 이러는 조직들이 지금 준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절대 현혹되지 마시라. 어떤 조직이?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사적으로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직이 어떤 조직? 있어요. 네. 있다라는 말씀 참고로 드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연락이 오실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